안녕하세요, 홍화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사카 성을 지은 기술자들이 기단부는 혈태중이라는 백제계의 기술자, 그 다음에 성은 1400년 역사를 가진 금강조 오사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회사가 오사카의 기단부 위에 있는 성을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야라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육가야가 있었죠. 그래서 뭐 함안에 있는 아라가야서부터 시작해서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 그다음에 고령에 있는 대가야, 성주에 있는 성주가야, 이런 육가야가 있었잖아요. 이 육가야가 한반도에서는 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육가야가 일본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포항 쪽에서 일본 쪽으로 직선을 닦으면 시마네현이라는 데 닿습니다. 바로 이 시마네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가야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육가야의 고분이나 이 박물관에 가보면 별로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육가야가 일본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멸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AD 2세기, 3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가야의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포항에서는 왜 가는 배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포항 쪽에서 배를 띄우면 여름철에는 구로시오 해류라는 바다의 해류가 저쪽 큐슈 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다도해를 거쳐갖고 일본 쪽으로 해류 방향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 쪽에서 혹은 부산 쪽에서 배를 대놓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일주일 만에 해류가 시마네현에 자동방으로 그냥 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일본으로 건너갈 때 한 척씩 이렇게 건너가면 위험하니까 그 배를 8척을 밧줄로 연결합니다. 묶어가지고 줄줄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태풍이나 큰 파도가 왔을 때 배가 한 척이 뒤집혀져도 전부 밧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사람들을 또 태우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전이 이제 확보되기 때문에 이 배와 배를 8척을 이제 줄줄이 묶어 가는 거죠. 그래서 줄줄이 끌려가는 모습, 이런 걸 보고 포항에서는 왜 가는 배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가야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시마네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시마네현에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기 기술을 일본에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시마네현의 수도인 마세라는 데인데, 그 마세에 가면은 일본 쇠 박물관, 화강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도표에 딱 써놓기를 첫 줄에 AD 2 내지 3세경에 가야의 철기 기술자들, 또 가야의 유민들이 건너와서 일본의 철기 문화를 가르쳐 줬다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시마네현은 좀 웃기게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떠드는 데가 바로 시마네현입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거기를 가서 그 철기 문화를 가르쳐 줬냐? 그 사람 이름은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가야 쪽의 왕자로 추정되는 천일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AD 2 내지 3세기경, 왜냐하면 문서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문서가. 그렇지만 학자들이 이제 영광을 종합해보면 천일창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몇백 명의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겁니다. 도망을 간 거죠. 가서 그쪽에 도요카라는 지역에 가면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모래밭에 사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속에 쇠 알갱이들이 있는 거죠. 이걸 긁어 모아서 녹여가지고 바로 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 쪽에는 사실은 철기 문화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가야 쪽에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철을 가지고 소위 칼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 칼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왜냐면 칼이 간단한 것 같아도 고로가 있어서 사철을 높여가지고 철광을 만들어서 그거 두들겨가지고 이제 한 자루의 칼을 만드는데, 그걸 일본 사람은 다타라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철을 두드려서
그거를 고로 속에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그 녹인 예, 철강 덩어리를 뚫겨가지고 만든 걸 다타라 공법이라는데, 제가 거기서 그 다타라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모른다. 우리도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써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타라를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몽땅 타라, 이런 한국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가 녹으려면 적어도 한 뭐 1300도, 1500도까지 고로에서 온도를 올려줘야 되니까요. 그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밑에 장작만 뗀다 그래서 그 쇠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풀물로 이 공기를 계속 주입시키면서 열을 가해줘야 그 철광석에 있던 그 모래, 철 알갱이들이 녹아갖고 그 쇳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타라 공법은 사실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 다타라 기술자들이 일본 철을 그 시연하는 모습을 합니다. 에, 이 가야가 바로 오늘날 일본도를 만들어줬고, 그 일본도가 더 성장해서 신일본 제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를 만든 그 박태준 회장님이 그 1974년도에 이제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그 철강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사실은 이 일본의 일본이 우리에게 그 철강 문화를 가르쳐 줄 때 한국 쪽의 철강 전문가는 김재관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56년도에 독일에 있는 뮌헨 공대에 가서 철강학과 금속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고, 또 일본의 뭐 저 독일이 커다란 큰 철강 회사인 뭐 티센 철강이나 이런 회사에서 실습도 한 6년 하셔서 은혜 철강 전문가인데, 어쨌든 이제 박태준 회장이 일본으로부터 차관, 소위 포항제철, 포스코를 만들 수 있는 차관하고 기술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일본이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일본 제철의 회장이었던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을 만나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차관과 기술을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절하죠. 왜냐하면 호랑이 새끼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박태준 회장이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한테 일본에 니폰도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요시히로 회장이 거기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야가 일본의 철기 문화를 가르쳐줘서 그 철기 문화가 결국 니폰도가 됐고 신일본 제철이 나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한테 기술을 배워갔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한테 가르쳐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뭐 우리 같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나야마 요시히로가 한 3분 동안 침묵하더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신세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일본 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이 사실은 그때부터 차관과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걸 했거든요. 뭐 차관을 조달한 문제는 정부 사이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했겠지만, 적어도 기술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쪽의 기술자들이 상당히 한국에 많이 건너와서 포스코의 초기 일관제철을 그 공장 건설을 할 때 가르쳐 준 사실이고, 사실이지만 또 하나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독일서 철강 기술을 첨단 기술을 배운 김재관 박사, 당시 키스트의 제1연구실장으로서 철강 금속학 전문가였습니다. 이 양반이 사실은 일본보다도 일본 기술자보다 더 깊이 있는 이 철강의 지식을 공부해서 독일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때 일본 기술자들하고 많은 그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본 쪽에서는 일관제철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일관제철이라는 건 철광석이 나중에 철강이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끝내는 라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관제철이 아니고 철광석 녹이는 데가 따로 있고, 그 샘물을 가지고 두들기는 데가 따로 있고, 그거를 아변 누르는 데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공장이 흩어져 있으면은 물류의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공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 일관제철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그 키스대 김재관 박사,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야가 일본의 이제 철기 문화를 가르쳐 주는 바람에 뭐 일본이 뭐 세계적인 철강 국가가 됐죠.
제가 그때 이 시마네현 이 지역에 가서 그 동네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천일창이라는 그 왕자가 철기 문화를 일본에 가르쳐 줬다고 하니까 그 왕자의 무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조그만 신사 안에 그 무덤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 신사를 지키는 궁사가 그걸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 놀래서 저 대나무 숲 속에 그 무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대나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뭐 2000년 전의 무덤이니까요. 뭐 돌무덤인데 이끼가 끼고 해서 잘 보이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00원, 500엔짜리 동전을 가지고 거기에 이 묻어있는 이끼 뭐 이런 거를 긁어내면서 그 한문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뭐 워낙 글씨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보이도 않고, 그리고 이놈의 대나무 숲 속에 왜 이놈의 모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거기에 한 5분 앉아있는데 모기를 한 200방 물렸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궁사님한테, 그 궁사님이 그때 82세였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천일창에 관련된 문서를 갖고 있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2000년이 지나서 이 동네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문서가 남아 있었겠냐고. 문서는 없는데 대신 내가 그걸 다 몽땅 다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뭐 한번 외우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보시랬더니 먼 하늘을 보시면서 이 할아버지 궁사가 못 가신노 가야 가라 그러면서 옛날에 한 옛날에 가야에서 철기 문화가 왔고 천일창 아메노코 히보코라는 왕자가 철기 문화를 갖고 와서 거기 강가에서 사철을 긁어가지고 칼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장장 1시간 반 동안 암송했습니다. 암송을. 그러니까 그거 아마 책으로 쓴다면 그 내용이 뭐 한 책 반권 분량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문서로 남기셔야지 왜 그걸 암송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걸 문서로 남겨놓으면 소위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그 문서를 보고 그 마을을 전부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적군이 누구냐? 그러면 가야와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그럼 가야와 반대 세력은 백제였습니다. 일본으로 건너온 백제 세력이 오사카 쪽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서로 전쟁을 많이 한 겁니다.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 문서를 갖고 있다 걸리면 다 가족이 몰살당하니까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 집안은 거의 뭐 2000년 동안 대대손손이 그 문서를 머릿속에 암기하도록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집안이 한 집안이 더 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갑자기 이 몰살당하거나 할 때 대비해서 한 집안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할아버지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녹음을 하고 비디오가 뜬 게 있긴 한데요. 또 오래전 얘기니까요. 뭐 지금 아마 포항 MBC 쪽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백제는 이 건축 토목의 기술을 일본에 가르쳐 줬고 가야는 철기 문화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양대 문화가 여기서 형성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마네현을 주축으로 한 가야 세력과 나라 아스카를 주축으로 한 이 백제계 세력이 서로 양쪽에서 이제 살았죠. 근데 거리가 멉니다. 그 두 지역은. 그러니까 시마네는 동해 쪽을 보고 있고 그 아스카 쪽은 오사카에서 내륙 쪽으로 1시간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두 지역이 이제 사이좋게 살면 좋은데 사이좋게 살지 않고 결국 이제 538년에 대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